연암 박지원묘가 개성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연암은 실제 연암골에 있으면서 살기가 상당히 궁핍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연암골로 피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연암이 연암골에서 있을 때 연암의 친구였던 개성 유수로 있었던 그 유원호라고 하는 사람이 개성에 들어와서 개성부에 들어와서 잠시 서당을 운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연암이 좀 궁핍함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했던 곳이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연암이 관직에 그 연행을 갔다 와서 관직에 들어왔을 때 관직으로 개성에 있는 개성 재릉의 그 능지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능참봉이죠. 재릉영을 지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재릉영이 바로 개성의 남부에 있거든요. 그런 인연도 있고요. 나중에 연암은 한양의 제동에서 죽었지만 묻힌 곳은 이 개성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박지원 묘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남북 관계가 이제 개선이 돼서 갈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들러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현세자 일행이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으로 볼모로 잡혀가면서 임진강을 건너야 하는데 일반적인 통로로 건너야 하는데 그 당시에 배가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우회해가지고 갔던 길입니다. 바로 지금 그 고랑포에 그 호로고루성이라고 하는 그 이제 낮은 여울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서 개성으로 이렇게 해서 옛 사신길로 와서 이렇게 지나갔던 그 코스가 이제 중간에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연행길, 의주길을 답사를 하면서 단순히 사행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같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소현세자의 볼모노정은 연행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심양까지 들어가는 그 루트도 물론 청나라의 그 구왕 다이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를 따라서 가기는 했지만 우리 사행들이 갔던 주요한 통로 그 지역들을 대부분 따라가는 그런 그 루트를 취했고 그 다음에 심양에서 압록강에서 심양까지 가는 코스는 당연히 또 그 사행들이 갔던 길이고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약 한 7년 이상을 있다가 북경에 들어와 가지고 또 한 몇 달 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그때 전쟁에 참여 그 황제나 구왕을 따라서 산해관을 지나서 북경으로 진입할 때 따라갔던 그 노정도 역시 우리 사행길과 거의 중복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호란의 소현세자 볼모노정과 연행길은 거의 같은 또 방향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선 사신들이 병자호란 이후에 주로 심양을 거쳐서 북경을 가게 되는데 병자호란 이전에 청나라가 중원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주로 요양에서 아래 지역을 통해서 북경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청나라가 아예 심양에서 이 도성을 북경으로 천도를 한 이후에는 이 조선 사신을 반드시 제2의 도시 배후 도시인 심양을 거쳐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심양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고, 당연히 조선 사신들이 심양을 거쳐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심양은 병자호란 이후니까 심양은 과거에 우리 효종이 살았던 곳, 머물렀던 곳. 소현세자는 돌아와가지고 빨리 죽었고 나중에 그 집안들 자체가 전부 다 그 강빈 옥사에 휘말려서 거의 뭐 집안이 정말 그 사라지다시피 했던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관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념들은 효종, 그 당시에 복림대군으로서 심양관에 머물러서 있었던 그 효종의 이야기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치욕적으로 당했던 오랑캐에 당했던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심양에서 산해관 거치면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를 하다 보면 결국은
같이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개성을 앞두고 그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길에 이제 장단, 동파나루와 장단을 거치면 바로 JSA 부대 앞에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가다 보면은 임진왜란 호송공신이면서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을 편찬했던 허준의 묘가 바로 또 우리 답사 코스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지금 판적천교, 지금 뭐 돌아오지 않는 이 다리, 이게 과거에 지금 판문점 안에 있는 곳인데 이 다리를 건너서 사신들이 개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2010년도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때 국방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찍었던 거예요. 자, 북한 지역은 사실은 미답지입니다. 근데 약 한 15년 전쯤인가요? 개성 관광이 있었을 때 제가 개성을 간 경우가 있어요. 개성을 다녀왔었는데 그 당시에 개성의 일부 지역을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연안 박지원의 묘는 바로 개성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저런 모습으로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연안 박지원의 묘라고 되어 있죠. 상당히 좀 그 규모를 갖춰서 해놨는데 원래 김일성이 집권하던 시기에 처음에 만들어졌다. 그때는 이보다 더 화려했다고 해요. 그리고 비각도 정자도 만들어 놓고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의 문화혁명 있었을 때 북한, 한국 다 이제 전통을 전통 잔재들을 척결한다고 해가지고 광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북한도 그 당시에 이 연암의 묘소라든지 주요한 전통 그런 그 흔적들을 많이 훼손을 시켜버렸고 그 당시에 이제 묘를 이루고 있던 그런 성물들이나 이런 거 집 짓는 데 갖고 가버리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김정일 시대 와가지고 다시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성으로 가는 통일로하고 저기 이 뒤쪽에 있는 길이 이렇게 구불되어 있는 길이 바로 옛날 길 의주길입니다. 지금 여기는 개성까지 들어가는 통일로입니다. 개성에 가면은 우리 그 지식인들이 반드시 얘기를 했던 정몽주, 그 다음에 선주교 이런 곳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정몽주를 모시던 그 숭양서원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선주교 그리고 많은 숭양서원 바로 앞에는 그 당시에 개성 유수를 지냈던 많은 그런 그 관리들의 비석들이 저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성에 가면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명소 중에 하나가 송도 삼절이라고 부르는 그 박연폭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성 관광을 할 때 개성에 들어가서 이 박연폭포를 실제 이제 답사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박연폭포 정말 아름답습니다.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사신들도 개성을 지나가면 반드시 송도 삼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명소들을 경유하고 갈 때 또는 혹시 돌아올 때 반드시 경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려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성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요. 만월대 역시 남아 있습니다. 개성을 지나서 의주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지금 이제 현재 실답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아쉽기도 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이제 이 지역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북한 지역을 의주길을 이제 그 사신들의 이동 경로로서 파악을 해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대입니다. 아까 국내에서 사신이 파견되기 전에 한 3번 정도 사대 작업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신이 출발해서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3회 내지 5, 6회 정도의 그 사대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진에서 보면 개성, 황주, 평양, 안주, 선천, 의주 이런 지역이 대체로 그 사대 작업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사대 작업을 한 곳은 반드시 그 사대가 끝나면 전별련이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전별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 한양 이전에 개성 이전에 그 사대할 때는 이 조정의 주요 관리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고 했다면 실제 이제 사행길을 지나갈 때 그 각 연도에서 사대를 할 때는 이 지방의 관하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관하의 수령들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수령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까지 참여를 하냐면 각 지역의 찰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역마를 관리하는 역참의 그 우두머리들이 찰방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찰방들이 웬만한 도시의 그런 현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급수가 비슷하거나 권력이 더 센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사대 작업에는 찰방들까지도 다 참여를 해가지고 사대 작업을 하고 당연히 사대 작업을 할 때 주변 인근의 주요 도시의 관원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대가 끝나면 전별련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별련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성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안주 백상루가 또 유명합니다. 사행들이 이 사행에 전별련을 열었던 곳 중에 중요한 이제 곳이 바로 안주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가면은 주로 이제 안주, 의주 이런 데는 이런 이 관기들의 이제 그런 전별련을 받을 때 이루어졌던 그런 이제 예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춤사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의주 건무, 안주 건무,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궁중무용이었던 그 항장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공연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안주 백상루의 규모들이 상당히 좀, 예, 웅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주는 청천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청천강은, 과거에 이제 살수, 예, 오늘날 청천강인데,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서, 원래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민중봉기의 현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 지역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실답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이제 그 현장들을 살펴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사행들의 이제 그 활동들을 중심으로만 조금 살펴봤고요. 특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한양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서 한양에서 뭐 중국에 가는 모든 물품들이나 인원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양 이북 그러니까 임진강 이북의 그런 주요한 도시들 그 황해도라든지 그 평안도에서 연도에서 많은 그 조공 물품들이나 그 박물들을 가져갔고 그 사행에 필요한 그런 인원들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들이 주로 이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사행인으로 많이 차출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도 서너 차례씩 그 사행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중국 사행들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더군다나 이 지역은 국경도시잖아요. 이 국경도시이기 때문에 이 국경 방비에 써야 되는 그 중요한 그런 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행단을 접대하는 그런 그 재정으로 지출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지방 재정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18세기 들어와가지고 삼정이 문란이 되잖아요. 전정, 군정, 환저, 환곡 이런 것들이 문란이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한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초에 들어오면 바로 홍경래란이라든지 이런 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그 민중봉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안주, 정주 이런 데는 대표적인 그 민중봉기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의주 압록강까지 가게 되면은 의주에서 약 한 열흘에서 보름 또는 길게는 30일까지도 머무르면서 이 사행이 압록강을 건널 수 있도록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점검을 마친 후에는 이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장계를 이 평양 감형을 통해서 조정에 보내는 그런 그 일을 마치고 중국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면 이 의주 관아의 기생들이 이 멀리 떠나는 사신들을 향해서 배따라기 노래를 불러준다든가 이러면서
그 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들은 압록강 건너서 본격적으로 국경까지 가는 중국 지역 그 연행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의주길에 대해서 조선 사신들이 국내 지역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이 풍경을 견문하고 실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영향들, 사상적인 영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 조선 지식인들, 조선 관리들, 조선인들이 느꼈던 그런 이 연행의 그런 어떤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의주길, 예. 연행의 시작과 끝 의주대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